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재밌게 주식하자 주식투자 마을입니다. 오늘은 6월 4일 목요일입니다. 6월 4일 목요일이고요. 월수금에 방송 올리기로 하지 않았냐, 근데 왜 목요일날 올렸냐 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오늘은 자유방송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방송 올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컨텐츠에서는 어제랑 오늘 날짜로 저희 고객님들이 익절 실현을 했어요. 그래서 익절 후기 같은 경우도 좀 살펴보기도 하고, 투자 종목, 어떤 종목에 투자를 했는지 종목 같은 경우에도 조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들어서 뉴스라든지 언론 보도 통해서 이런 유사 투자 자문어, 리딩 업계, 카카오톡, 특히 단톡방에다가 막 뿌려서 무료 추천주 뿌리고 잡주들 뿌려가지고 한번 이제 추격하거나, 이게 거래량이 터지면은 쉽게 올라가는 동전주들로 이 투자자들을 기망하거나 현혹하는 업체들이 매우 많습니다. 근데 꼭 이 리딩 업계에서만 그런 사기 업체들이 많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요번 사태, 라임 사태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죠? 이 금융투자협회에 이거 등록하고 인가한 업체들도 그 윤리적인 의식이라든지 직업적 소명관이 좀 떨어지는 업체들은 그렇게 사기꾼 쪽으로 변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 업체들, 그리고 거기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좀 안타깝게 좀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유방송에 따라서 이런, 제가 이쪽 업계에서는 그래도 6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6년 정도를 이제 리딩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저도 저만의 투자 매매법을 강구하고, 이 리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부담감도 많이 될 뿐만 아니라 정말 큰 책임감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연구와 많은 시간이 좀 들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이렇게 그동안에 저는 이 투자에 있어서, 투자 경력에 있어서 그래도 나 나름대로는 좀 열심히 달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생 때도 이런 모의 투자 대회에 나가가지고 수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수상 경력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면서, 그래도 이 주식 투자 마을이라는 이 업체가 그렇게 갑자기 올라온 업체는 아니다. 그래서 몇 년, 다년간의 많은 경력과 많은 고객님들의 그런 시행착오 끝에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투명하고 좀 청렴하게 이 리딩 업계를 좀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들어오시는 고객님들이 좀 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에 있어 보면서 느끼는 건, 정말 많은 사연들도 있고 많은 진짜 개인마다의 사정이 다 다르겠지만, 자, 고객님들이 다 잘 되셨으면 하는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상을 했는데, 뭐 그렇게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특별한 건 아니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단체 리그에서 1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단체 리그에 나가서 1등을 한 적도 있고, 그 키움증권에서 원래는 이 모의 투자대회는 키움증권이 갑이에요. 원래 이 메이저 증권사에서 이 수상하기란 참 쉽지 않은 건데, 이제 수상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마지막에 제가 뇌동매매만 하지 않았으면은 입상 1위도 했을 텐데, 아쉽게도 8위를 한 이러한 부분도 제가 보여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게 단체 리그, 신한금융 투자를 2번을 나간 것 같아요. 개인 리그에서도 이렇게 상을 받은 거를 제가 또 보여드리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상을 통해서도 대학생 때부터, 그리고 이 증권사를 통해서 협약을 맺고 이 리딩 업계까지 오기까지가 참 많은 매매법과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오늘 저희 주식 투자 말의 투자 매매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자유 방송을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시장을 일단 살펴보면은 지금은 어제에 대한 큰 폭 수급과는 다르게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기관 투자들, 연기금이라든지 기관계의 수급들이 들어와서 주가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아직까지 외국인에 대한 수급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약간 소강 상태에 이를 수 있다
하지만 증시가 지금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다우지수라든지 나스닥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왜냐면 경제에 대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도 실려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시위대도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정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시위대가 정리가 되고 이제 미중 무역에 대한 마찰 또한도 좀 소강 상태가 접어들면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강세장에 접어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기회에서는 소외된 대형주를 담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담는 게 좀 답일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이렇게 수익 후기를 올려주셨어요. 저희 고객님들이. 네이버라든지 다음에서 주식 투자 말을 치시면은 수익 후기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고객님들이 이렇게 수익 후기를 올려주셨는데 어제 오늘로 해가지고 청산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 후기 올려주신 많은 고객님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수익 후기 안 올려주시는 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올려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꾸준한 수익을 드릴 수 있도록 저 또한도 또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추천 종목을 SK 하이닉스에 들어갔습니다. 대형주 위주로서 좀 들어간 이유가 일단은 살펴보면은 그 전에도 매도 청산하기 전에는 코덱스 200이라는 종목에 들어갔어요. 되게 안정적인 종목을 조금 저는 선호하는 편이에요. 특히 리딩 할 때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임할 때는 좀 공격적으로 좀 갈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투자하는 리딩 종목은 어느 정도 안전 마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 지수에 대해서 변동폭이 좀 최대한 적고 그리고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ETF 혹은 뭐 개별 종목들 상관없이 중소형주, 대형주, ETF 어떠한 상품도 상관없이 수급적으로 그리고 스윙치기에 딱 알맞는 기술적 분석의 자리에 위치해 오면은 매수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코덱스 200 같은 경우에는 4월 20일 날 청산에 들어갔지만 그 후로도 이렇게까지 상승폭을 그려오고 있고 SK 하이닉스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한번 양봉을 먹고 10에서 한 15% 정도 수익을 보고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리딩이라는 업계가 그냥 한 종목만 계속 롱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회전을 돌려야 돼요. 그래야지 커미션 부분을 제외하고 고객님들도 손익분기점이 넘어가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전율을 돌려야 되고 또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희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4월 20일 날짜로 마감을 짓고 나서 딱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딱 이 라인에서 매집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오랫동안 기다리긴 했죠. 한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다렸으니까. 근데 이제 저한테 따로 문의 주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거나 매집량을 좀 늘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조정받는 타임, 지금 이렇게 밑바닥에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조정 먹는 타임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계속 그거 하라고 했어요. 추가 매수를 해라. 그래서 1, 2, 3차 정도 파동 끝에서 이제 양봉으로서 어제 날짜로 한번 큰 폭 수익이 줬고 이때 25%의 익절 청산하고 오늘로 25% 청산해서 이제 종목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규 종목을 들어가긴 했는데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 제재라는 거는 저한테 그닥 중요하지 않았어요. 미중 무역에 대한 화웨이 제재는 중요하지 않았다. 왜냐면 2017년에서 2018년도 때도 미중 무역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서 이 반도체에 대한 섹터들이 펀더멘털이 좀 많이 약화된 거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지금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게 봤습니다. 왜냐면은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롱 투자라든지 단기 투자 그리고 이러한 투자자들이 좀 많이 손바뀜이 일어났었고 더 이상은 주가 지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반등의 자리가 올 거다라고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매집에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제가 본 거는 반도체 섹터를
들어가기 전에는 디램 가격과 원자재 가격을 꼭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가 수요가 증가하는 걸 확인을 했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 반도체 섹터들이 후반기에 접어서는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해서 이 매집 기간 때 계속 매집이 들어갔었고, 오늘 날짜로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분석은 개별마다 다 다르죠. 기술적 분석이 있고 기본적 분석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트렌드 추종법을 좀 많이 신뢰하는 편입니다. 트렌드 추종법이라고 하면 산업 또한도 여러 가지 산업이 있죠. 뭐 바이오 산업이 있고 전기차 산업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반도체 뭐 조선 선박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테마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지금 당장 내가 매집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눈에 좀 덜 띄는, 그리고 아직까지 주목을 받지 못하는 종목들을 거의 매집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나서 추후 한 분기마다 따졌을 때, 이게 매집이 끝나고 나서는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을 법한 종목들을 좀 많이 손을 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도 4월달, 5월달 같은 경우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화웨이 이런 마찰로 인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좀 피해 갔었죠. 그래서 이때 4월, 5월달에는 거의 코로나 테마주, 코로나19 테마주, 그리고 정치 테마주, 남북 테마주들이 좀 들끓었고, 더 나아가서 전기차, 전기전자차 이런 전기차 위주로서 좀 테마주가 형성돼서 반도체 섹터는 그렇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평택의 낸드 플래시 공장이 이제 크게 건설이 되고 생산이 더 많이 증가될 거라는 모멘텀이 나오자마자 주가지수가 많이 뛰어서, 저는 이러한 사람들의 주목을 좀 피하는 종목들을 좀 매집을 했다가 나중에 추후에 주목받을 종목들을 좀 미리 선취매하는 매매법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리딩을 할 때에도 저희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부분에서 원칙을 좀 지키려고 좀 고수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투자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투자 심리인 것 같아요. 투자 심리가 깨지면 사실상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투자 심리가 깨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올라갈 거는 아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고객님들이 투자 심리가 불안하다든가 동요가 됐을 때 저 또한도 같이 흔들려 버리면 이러한 수익을 실현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고객님들에 대한 투자 심리를 좀 지켜드리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원인 파악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재료들, 모멘텀 이런 위주로서 저는 고객님들한테 좀 리딩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오늘 조금 이 고객님들이 수익 실현을 일부분을 전부 다 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신규 추천 종목을 들어갔습니다. 신규 추천 종목도 저 나름대로는 기대를 많이 하는 종목이에요. 종목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당장에서보다는 제가 봤을 땐 15일선 위주로서 한 번 더 급반등을 할 수 있는 재료가 충분한 종목들로 위주로 매수 신호를 드렸기 때문에 이번 종목도 끝나게 되면은 오늘 컨텐츠처럼 계속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좀 기분이 좋습니다. 매우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저희 독자님들 요새는 진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댓글 써주시고 하시는 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방송을 찍습니다. 그래서 댓글 써주신 많은 독자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개인적으로는 WTI 증진류 선물에 대해서, 원유 선물에 대해서 좀 문의가 좀 많이 오는 편이에요. 어플리케이션에서 많이 오는 편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원유라는 것은 지금 당장 뭐 급등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선물이다 보니까 매달 계약 종료일도 있고, 그리고 이 롤오버 비용, 청산 비용도 좀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 보니까 이런 ETF 상품은 좀 장기적으로 가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펙 플러스라든지 중동의 산유국들에 대한 감산 합의에 대한 기대감들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맞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는 8월물까지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8월물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8,000원 라인까지는 올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8,000원 라인까지는 올 것 같고 지금 변동성이 다시 좀 커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당장 그러긴 좀 힘들다. 한참 변동성 클 때는 절 못 믿으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이제 마이너스 유가가 되고 뭐 여러 가지 블로그 살펴보면서 뭐 콘텐코다 이런 짜잘한 개념들 보시고 두려워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제가 그런 분들은 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지금 당장에서는 떨어지는 일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크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갖고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월 때까지는 그래서 45불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요. 추후에는 모르겠어요. 이 원유라는 것 자체가 저는 충분하게 매력이 있는 선물이다 보니까 많게는 한 80불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이 경제가 정상화에 들어서고 선박도 이제 더 빠르게 그동안 모았던 물량들을 빠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비행기도 지금 항공산업도 계속해서 지금 이 항공기 뭐랄까요? 그 뭐라 하죠? 이 하여간 그 비중을 더 늘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비중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원유에 대한 수요는 점진적으로 더 증가할 수 있는 양상이 크다. 그래서 ETF 같은 경우 이 원유 선물, WTI 원유 선물은 앞으로 당분간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 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 자유방송이었는데 자유방송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 막 자료 찾고 그렇게 다 브리핑 하는 거 솔직히 약간 가끔 지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자료를 찾고 정리하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 때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응원해 주시는 구독자님 덕분에 여기까지 오는 거니까요.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들 많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